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수입니다. 대모산 맨발 걷기를 하면서 녹음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귀가 닳도록 하는 말 있죠.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 녹즙, 생식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라. 제가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은 뭐 당연한 말로 받아들이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살았고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열심히 현미라도 드시고 콩밥, 잡곡 그리고 매일 견과류도 챙겨 먹고 삼겹살 드실 때는 상추 몇 장씩 해서 싸 드시고 이렇게 드시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드시지 말라고 하니까 도대체가 무슨 황당한 소리냐, 그럼 뭘 먹으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즉 뭘 먹으라고 하느냐, 이 말은 건강을 위해서는 1순위로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하면은 뭐 건강을 위해서 뭘 먹으란 말이냐 도대체. 흰쌀밥을 먹으라는 소리냐 그럼. 뭐 이런 의문이 드니까 그런 질문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이 음식 아까 그 식물 5인방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 배경 그리고 제 경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 톡방에 이제 단톡방이 생긴 지 3년이 됐는데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이제 있고 이제 막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근데 그동안 열심히 아까 그 식물들을 먹다가 드시다가 그걸 완전히 끊고 이 명수식 섭생과 현미효소로 놀랍도록 건강해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그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먹었던 분이에요. 자, 열심히 드셔본 분일수록 제 말에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증상들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그 식물들을 먹으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 집에 교육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다 알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 음식을 못 끊겠더라. 그래서 현미효소를 드시면서도 여전히 그 음식들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녹음 파일을 많이 올렸죠. 그 식물들을 먹다가 끊고 건강을 찾은 사람들의 얘기를 녹음 파일로 올려드렸더니 그걸 들으시고 진짜로 한번 끊어봤더니 정말 황금변이 나오더라. 그 식물들을 먹으면서 현미효소를 먹을 때는 변이 어둡고 그렇게까지 변이 황금색은 아니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했더니 황금색이 튀더라. 그래서 결국 끊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영양학 교수인데 교육을 받고 그래도 그걸 못 끊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항상 현미밥을 먹어라, 잡곡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을 들었지만 못 끊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분도 녹음 파일을 들으시고 정말 끊었더니 진짜 변이 좋아지더라. 그러면서 컨디션도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끊게 됐다. 자,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부부가 저희 집에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현미효소 제 방식대로 만든 건 아니지만 2년 전부터 그걸 만들어서 2년 동안 드셨답니다. 그런데 아무런 어떤 호전이 즉 몸이 좋아지는 거, 뭐 변이 좋아지는 거 못 느꼈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마셨는데
자, 그런데 이분이 항상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위주로 식사를 했답니다. 그러니 변이 안 좋아지니까 아무리 현미 효소를 마셔도 좋아지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서두는 이렇게 여기까지고, 그러면은 제가 왜 명수식 섭생법, 자,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명수식 섭생법이란 무엇인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현미밥, 콩밥, 잡곡밥, 생채소, 특히 생잎사귀, 콩이라는 것은 발효 안 된 콩을 말하죠. 밥에 놓아 먹는 콩. 그리고 녹즙 또는 생식 가루 또는 생현미, 이런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거하고 그냥 백미밥에 저는 이제 현미효소 건더기나 현미효소를 주식으로 드시라고 하죠. 약간의 백미밥, 그리고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약간의 고기. 이게 뭐 섭생법이라고 할 것도 없죠. 자, 이 방법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먹던 방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섭생을 하시면서 이 현미효소를 드시면은 그냥 변이 좋아지면서 모든 질병에 대한 면역이라든가 치유,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입니다. 제 명수식 섭생법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저 돌팔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 이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 여러분 이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 경험, 제가 왜 명수식 섭생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86년도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정말 쇠도 녹일 정도로 소화력이 왕성했죠. 그리고 우리 아픈데, 그때는 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드물었죠. 뭐. 근데 지금은 아픈 사람이 천지죠. 그래서 군대 말년에 소변에 이제 붉은 피가 보였어요. 그냥 피오줌이 나왔어요. 좌측 결석. 이제 경찰병원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좌측에 땅콩만한 그 돌멩이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배를 갈랐습니다. 이게 기계가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 파색이죠. 그걸로 배를 가르지 않고 이제 그걸 분쇄해서 빼내는데, 그때는 그런 기계가 없어서 옆구리를 길게 갈랐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했는데, 뭐 아주 간단한 병이죠. 뭐 죽을 병은 아니니까. 그때 배를 좀 너무 많이 갈랐어요. 그 인턴들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잇몸 일으키기를 몇 년 동안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뭐 살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독서실에서 혼자 이제 공부할 때인데, 그 당시에 이 단전호흡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혼자 단전호흡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혼자 독학으로 호흡을 하는데, 엄청 뭐 이상하게 이상한 어떤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잘 되는가 보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상기라고 합니다. 상기병에 걸렸어요. 일부러 호흡을 막고 오래 참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기가 쌓이기는커녕 나쁜 기운이 쌓였는지 아무튼 상기가 돼가지고 골치가 너무 아프고 글씨가 눈에 안 보이고 다리가 노인네 다리가 돼가지고 너무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일이나 거두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담인데 이것을 고치려고 병원에 가도 아무런 뭐 이상 증상도 없고 그냥 저는 죽겠는 거예요. 막 골치가 특히 이제 매일 아프고 그래서 이게 단전호흡 같이 인위적으로 호흡을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 그 큰형님이 그 전파사를 하고 있었어요. 구이동에서. 근데 그 큰형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기인이었습니다. 그분한테 갔더니 기가 상기됐으니 시골에 가서 산속에 가서 그냥 가만히 호흡도 하지 말고 그냥 맨날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맨날 가서 그냥 가만히 쉬고 뭐 공부나 좀 하면서 이렇게 지냈더니 서서히 그게 이제 증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한 2년 너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서서히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취직을 했었는데 그때는 막 이제 선배들하고 공을 차고 막 그랬는데 공을 못 찼어요. 다리 힘이 없어서. 근데 아무튼 1년, 2년, 3년 이렇게 흐르면서 좀 정상에 가깝게 이제 좋아지긴 했어요. 또 여담인데 제가 그때가 여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리가 그 기운이 없고 골치도 아프고 글씨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부모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시골에 내려와서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반바지 차림으로 그 옆집에 할머니, 어머니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는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평생 봤겠죠. 그때 그분이 한 70대나 60대나 되셨을 거예요. 저를 딱 보시더니 그분은 뭐 한글도 못 읽으시는 뭐 그런 분인데 너 다리 색깔이 좀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리가 기운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이상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왼쪽 다리가 더 기운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왼쪽 다리가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몸에서 어떤 그 생명체에서 뿜어져 나온 거 오라가 있습니다. 그걸 사진으로 찍은 것을 이제 킬리언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걸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1년 전에, 그 당시 1년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신이 들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갑자기 막 다른 사람들 사주를 보고 막 맞추는 거예요. 그놈들이 뭐
오라 할 때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신들렸다고 갑자기. 그래서 그분이 그 옆집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보였구나.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설픈 실력으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국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잡기도 좋아하고 뭐 그래서 이제 노름도 하고 당구도 치고 미친놈처럼 이제 그렇게 총각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단전호흡 할 때 상기돼 가지고 망가지고 또 결석 수술도 했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무리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망가졌다기보다 피곤해져 갔어요. 그래도 32살에 결혼을 했는데 또 그때 이제 우측에 또 결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초음파로 배를 째지 않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이 가늘게 나온다거나 하루에 서너 번 가도 시원하지 않고 툭 하면 설사변을 봤어요. 변이 잘 보는 사람들은 뭐 피곤함도 없고 뭐 몸이 아플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이게 변이 점점 나빠지면서 굉장히 몸이 피곤해졌어요. 그게 이제 30 중반이에요. 근데 이 피곤함이 얼마나 피곤한 거니 일요일이면 막 주말이면 그냥 하루 종일 잡니다. 그리고 자주 잠이 오고 그런데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하고 그리고 다리도 무겁고 그때 기억에 당구를 치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어요. 그냥 다리가 팍팍하고 무겁고 이 두통이 이제 오후만 되면 두통이 올라오고 관절도 안 좋고 초겨울 11월달만 되면 너무 추워서 내복을 입어야 되고 감기에 한 번 걸리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결근을 하고 뭐 외관상은 이제 근육 지금보다도 한 10kg가 더 나갔기 때문에 근육질이고 건강해 보였는데 진짜 지구력도 형편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보면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러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뭐 아픈 데는 없지만 너무나 저질 체력, 두통, 피곤함, 그리고 이제 몸에 독소가 많아서인지 이 엉덩이나 얼굴에 이게 뾰루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툭 짜면은 피고름이 나오고 그게 엉덩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독소가 몸에 꽉 차버린 거예요. 변은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아무리 차도 피곤이 안 풀리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무슨 자연식이니 뭐니 그때 이제 안현필 선생님께서 한국일보에 현미, 채식, 뭐 자연식 이런 걸 연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라 크게 그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건강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안현필 선생의 그런 글이 한국일보에 연재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안현필 선생이 쓰신 그 건강 서적들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음식에 관한 책이 아마 최초라기보다 아주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책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제 옆자리에 동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때 30 중반 때였어요.
안현필 선생이 쓰신 건강서적이 하나 있었어요. 3일체 건강법인지 정확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책을 읽자마자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 의지인지 아니면 뭐 누가 시킨 건지 그냥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실행을 했습니다. 안현필 선생 방식은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만 먹고 현미밥에 채소 뭐 멸치 정도 이런 먹으라는 건강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바로 그냥 현미 사고 도시락 사고, 그래서 압력솥으로 밥을 해서 아무튼 아침은 딱 끊어버리고, 진짜 그때는 아침 많이 먹었습니다. 세 끼를. 저는 아무튼 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몸이 피곤해도 밥은 맛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아침을 끊었더니 막 아침에 일할 때 몸이 떨리고 막 졸리고 그런 현상이 왔어요. 골치도 좀 아프고. 그런데 철저하게 뒤돌이키면 철저하게 했어요. 간식, 야식, 일체 뭐 가공식품, 오로지 물. 그랬더니 살이 그때가 71kg였는데 62kg까지 급전직하로 빠진 거예요. 그때는 현미밥을 김에 이렇게 싸서 주먹으로 꽉꽉 쥐어서 한 6개, 7개 먹고, 약간의 상추, 뭐 당근, 오이, 뭐 이렇게. 그때 뭐 견과류도 없었고, 생식가루도 없었고, 콩밥도 그렇게 많이, 콩 몇 개 놔서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점차 매일 아프던 골치가 하루만 아프고, 이틀에 한 번 정도 아프다가, 그런데 3일에 한 번 아프다가, 그러면서 피곤함도 점차 개선이 되고, 한 6개월 지나니까 95% 이상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구력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변이 완전 쾌변이 됐어요. 그냥 굵은 변으로 매일 한 번씩. 즉 변이 좋아지면서 해독도 되고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간 거죠. 살이 빠지면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미의 효능이구나, 이게. 그 채소.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목숨을 구제 받았기 때문에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도 그것을 이제 맹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현미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죠. 콩밥도 그렇고, 그 생채소도 뒤돌이키면 채소도 생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 생현미, 생쌀가루, 생식가루, 이런 것도 이제 건강이 좋은 음식이다. 견과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막 걷기만 하면 되는 걸. 뒤 걷기 있어. 나는 또 집 앞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현미 채식으로 이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런 계기로 이제 뭐 몸이 아플 때는 이제 도시락도 싸갖고 다녔는데,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좀 게을러지니까 도시락도 이제 안 싸가지고 다니고 한 1년 만에. 근데 절대 이제 가공식품, 그러니까 우리 과자나 치킨, 피자 이런 것을 뒤돌아보면 안 먹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살았죠. 그리고 뒤돌아보면
현미밥을 먹으려고 노력했고, 지금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식물들 위주로 좀 먹으려고 했고, 이제 채식 뷔페만 찾아다녔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식물들은 건강이 좋다. 생식은 더 좋다. 고기는 왠지 맛은 있지만 병을 만들고 피를 오염시킨다.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50까지 살았어요. 근데 뭐 고기도 먹고 뭐 철저하게 그런 섭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아픈 것은 없었어요. 근데 50 초반에 탈이 났어요. 심장이 심하게. 어떻게 탈이 났는 거니? 이제 왜 탈이 났는 거니? 제가 이제 좀 잡기 같은 걸 좋아하는데 주식을 좀 오래 했고 또 이제 선물 옵션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장된 생활을 한 10년 넘게 저는 무엇이든 한번 하면은 빡세게 합니다. 정말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선물 옵션은 이제 야간에 넣어요. 밤에. 그러다 보니까 날밤도 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막 한 10년쯤 하니까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막 17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심장이 뭐라 할까요? 약해졌다고 할까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쉽게 이제 두근거리고, 그런데도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오바이트가 올라올 것 같으면서 뭐랄까 심장의 동력이 완전히 고갈돼 버린 느낌이랄까요? 이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도 병원 안 가고 모든 이제 하던 이제 그런 주식이나 선물 업종을 끊고 쉬었어요. 수시로 잠을 자고. 근데 이게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한 3년 회복되는데 지금도 후유증이 있죠. 그때 살이 급전직하로 또 빠졌어요. 6kg, 7kg.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녹즙기를 사서 녹즙기도 돌리고, 그리고 더 현미 100%에다가 콩도 많이 넣어서 먹고, 자연재배 채소로 여러 가지 사서 몇 끼 먹고, 식당에 외식하러 가면 채소로 싸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채식 뷔페 식당만 찾아다니고, 중병에 걸리면 걸릴수록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야 건강을 얻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온갖 건강법, 섭생법을 섭렵을 했습니다. 건강법이라는 게 뭐 맨발 걷기도 있고, 어싱베드를 깔고 자고, 부항으로 피도 빼고, 그리고 볶음국식도 하고, 밥 따로 물 따로, 뭐 저탄 고지도 한번 해보고, 뭐 과일만 먹어보기도 하고, 뭐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 거의 모든 것. 뭐 간 청소, 또는 커피 관장, 레몬 관장. 심지어 웅불하고 곰처럼 매일 1km씩 기어다녀 보기도 하고, 볶음국식을 할 때는 텐트를 사가지고 그 뒷산에, 대모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매일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한 석 달 동안. 밤늦게 올라가서 텐트 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개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볶음국식을 하는 그 원주 캠프에 가서 주말이면 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식, 또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좋다 하는 그런 체질식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뭐 별로 좋아지는 건 없었어요. 진짜 뭐라도. 자, 30대 중반에는 현미 채식을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건강해졌는데 왜 이번에는 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변이 더 나빠지고 냄새가 심하고 방구도 많이 나고 더 피곤하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건강 서적을 뭐 수도 없이 많이 읽었죠. 국회 도서관에는 또 건강 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 서적도 별의별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부정적인 증상을 느꼈느냐. 제가 견과류를 먹은다 그랬어요. 견과류도 되도록 막 생으로 먹으려고 그랬어요. 어떤 날 굉장히 이제 자고 났는데도 몸이 피곤하고 힘쓰기가 싫은 날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365일 그 직장 다닐 때는 일찍 출근해서 둔치해서 이렇게 혼자 뭐 스트레칭도 하고 뭐 근력 운동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떤 날은 굉장히 똑같이 잠을 잤는데 몸이 노곤노곤하고 더 자고 싶고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제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대장에서 부패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즉, 견과류라든가 생채소, 녹즙, 현미밥, 콩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또 점심 때 제가 현미밥하고 이 심장이 탈이 나면서 이제 다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현미밥하고 생 잎사귀를 몽땅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점심 때 먹고 나면은 졸리죠. 아침을 저는 안 먹으니까. 어떤 날은 한 3, 40분, 한 30분 정도 졸고 나면 개운한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은 한없이 졸리고 피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바로 현미밥이나 생채소를 더 많이 먹은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수차례 이런 부정적인 증상들을 점차 느끼면서 그전에는 전혀 눈꽃만큼도 식물들은 무조건 깨끗한 음식이고 부패한다는 생각조차 없었죠. 그냥 가공식품인 고기, 가공식품이 피를 오염시킨다 이런 생각만 했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들은 식단에서 제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읽었던 책이라든가 또는 제 임상, 제 몸으로 느꼈던 거, 그리고 그 식물들이 어떤 독성이 있고 왜 소화가 어려운지, 그 식물들의 어떤 생존 본능 같은 거, 그리고 방어 기전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왜 그렇게 가공해서 먹었을까? 즉 백미를 먹었고 현미를 안 먹고 백미를 먹었고 보리는 껍질을 벗겨서 한번 쪄놨다가 삶아놨다가 밥에도 안 먹고 들깨는 각피해서 먹고 녹두도 각피해서 먹고 그런 이제 조상들의 어떤 가공법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왜 현미 채식이나 뭐 생식을 먹고 건강해졌을까? 건강해진 사람이 있을까? 그것은 살을 빼주기 때문에
해독의 효과지 그 음식 자체의 영양을 얻어서가 아니구나. 그러면 현미가 그렇게 영양이 백미에 많다는데 백미 먹다 현미를 먹으면 살이 쪄버려야지. 왜 빠져버리냐 반대로. 그 영양을 얻지 못했구나. 작물한테 영양이 많은 퇴비를 주면 분명히 살이 찌고 잘 크는데 왜 현미를 먹으면 반대 현상이 나와버리냐. 살이 빠지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 건강식이 된 거구나. 그래서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 마른 사람, 비만과는 상관없는 질병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30 중반에 그 현미 채식으로 살이 빠지면서 변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엄청나게 그때 운동을 하고 걸어 다니고 활동량이 좋았고, 그래서 그게 좀 소화가 됐구나. 그러면서 변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진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체적인 시각을 얻은 게 된 거죠. 자, 모 박사가 고기, 계란, 생선, 우유, 멸치를 다 끊게 하고 오로지 생현미나 또 현미밥하고 채소만 줍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살이 2, 3kg, 3, 4kg 빠지겠죠. 그러면은 그 살찐 사람들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지방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살이 빠지면 이런 것들은 그냥 좋아집니다. 수치가. 근데 이제 이게 현미, 생현미, 채소를 먹어서 좋아졌고 고기를 끊었기 때문에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거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기만 먹고 또 건강해진 사람 있잖아요. 채소 조금하고 맨날 고기만 먹습니다. 밥은 조금만 먹고. 자, 살이 빠져요. 그 사람의 혈액 수치가 다 좋아집니다. 자, 뚱뚱한 사람은, 비만 온 질병들은 뻥튀기만 먹으면서 살을 빼도 똑같이 좋아진다는 소리죠. 이게 착시죠, 착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각을 얻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 녹즙. 우리 조상들이 그게 정말 영양을 얻는 방법이었다면 조상 대대로 이미 그렇게 먹었을 것이다. 근데 과거에는 다 영양이 부족했어요. 영양이 부족한데 그 음식을 먹어버리면 더 영양실조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안 먹는 거죠. 자, 현대인들은 고기도 과하게 먹고 탄수화물도 가공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다 살이 쪄서 병이 걸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까 그 음식들이 살을 빼주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거죠. 영양을 얻지 못해서 건강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현미밥에 콩 몇 개 놔먹는 정도는 무방하겠지만, 일단 암이나 중병에 걸리면 더 집중적으로 먹습니다. 현미밥에 콩반, 현미반, 잡고 또는 채소, 그것도 생으로 먹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콩, 견과류, 녹즙, 생식, 이걸 더 집중적으로 먹게 되면은 대장이 더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음식이 왜 먹으면 안 좋은 이유는, 물론 영양도 얻지 못하지만 변을 나쁘게 만든다는 거죠. 변을 나쁘게 만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대장에서는 발효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발효를 방해하면서 부패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부패. 자, 영양을 10%, 20% 물론 얻겠죠. 그렇지만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버리면 아주 큰 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30원을 버는 대신 100원을 손해보는 것처럼 건강에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식단에서 이 음식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먹으라는데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 무슨 이유로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제가 그걸 한두 마디로 어떻게 설명을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나쁘니까 먹지 마라, 대장에서 부패하니까 먹지 마라,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논리, 이치를 좀 소상하게 이제 책에다 이제 다 밝혀놨죠. 이렇게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글도 써서 올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0.1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몸에 해롭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에서 부패하는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항암 성분이 많고 영양 성분이 많고 그래도 그것은 먹으면 손해만 본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섭생을 바꾸고 건강해졌다는 거. 황금변을 만들면은 정말 많은 부분이 변합니다. 최대한 변을 좋게 만드는 섭생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들이 왜 소화가 안 되고 대장에서 부패하는지는 너무 긴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 현미면 현미, 콩이면 콩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시간 날 때 그거를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는가, 즉 왜 방구가 많아지고 왜 살이 빠져버리는가, 그리고 왜 조상들은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왜 그 식물은 흡수 동화율이 낮은가, 그리고 왜 대장에서 발효가 어려운가, 이런 얘기를 이제 개별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녹음을 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미밥, 생채소, 특히 생잎사귀, 콩, 발효 안 된 콩, 견과류, 생식가루,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과도한 섬유질.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왜 섬유질, 채소, 즉 김치, 시래기, 말린 나물 이런 것도 많이 먹으면 별론지 그런 것까지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제가 이제 집에서 저는 항상 변을 살펴봅니다. 먹은 음식에 따라서 어떻게 먹을 때 제일 변이 좋느냐. 현미효소 건더기에 흰밥 좀 섞어서 먹고, 고기는 그냥 좀 적당히 먹고, 저는 좀 많이 먹는 편인데 그렇게 먹고, 근데 양념 범벅은 절대 안 먹습니다. 뭐 고기는 또 가리는 게 없고요. 그렇게 먹고 반찬을 조금 먹었어요. 반찬이라는 게 섬유질 반찬이죠. 대부분은 정말 반찬을 뭐 청국장 한 가지나 된장국 한 가지 또는 뭐 김치나 깍두기 조금 먹었을 때가 변이 가장 좋더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찬을 많이 먹을수록, 즉 야채를 많이 먹을수록 변이 나빠져 버리더라고요. 고기는 변을 의외로 나쁘지 않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냥 백미밥에 고기하고 최소한의 이제 섬유질 반찬을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변이 가장 좋게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있을 때 개별 종목을 따져서 왜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는 대장에서 부패하는지 또는 영양을 얻을 수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찍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입니다. 쉬신 날이라 나오셨구나. 예.